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톨 대학교 수의대학교 2학년에 진학 중인 김희주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영국에 갔는지부터 해서 어떻게 브리스톨 대학교에 진학했는지, 어떻게 유학원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영국에 2020년 12월 달에 영국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브리스톨 수의대를 염두에 두고 간 건 아니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갔었거든요. 제가 원래 워홀 비자를 따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나이키에서 2년간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영국 나이키에서 일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영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마침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채용 계획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냥 어학원 생활을 그냥 계속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IELTS 준비도 하고 케임브리지 시험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친한 친구들 따라서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어학원에서 소셜 프로그램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스포츠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어학원에 다니면서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제가 브리스톨에 대해서, 대학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홈스테이거든요. 코로나여가지고 사실 집에만 있었어야 됐어요. 친구랑 산책하는 것도 불가능했어가지고 강아지랑 산책하는 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는 폴리라는 강아지를 매일매일 산책시켜주고 비켜주고 목욕시켜주고 막 발톱 잘라주고 이런 관리를 막 해줬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거기 아는 분이 대학을 준비해주는 그런 과외 선생님 같은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분들이 지금 영국이 대학 지원 시기다. 너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동물도 좋아하는데 수의대 가보지 그래? 이래가지고 원래 내가 수의대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너 정도면 갈 수 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브리스톨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화학생명과학을 되게 잘 했었어요. 항상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1등급을 계속 받았었는데 요거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이랑 화학생명과학은 조금 높아요, 레벨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3학년의 수준의 레벨의 그런 과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살짝 수준이 높은데 못할 정도는 아니다. 대학 교양 과목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 물리, 영어를 하지만 의대, 치대, 수의대를 하는 친구들은 화학, 생명과학, 영어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영어 수업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과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영어가 힘들어요. 나중에 수의대 가서도 영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 사실 영어 잘하는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막 사우디에서 그 기름 부자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 가르쳐서 거의 원어민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영어 레벨로는 수업을 들을 정도로는 좀 가능은 하지만 좀 기가 죽는 그런 게 있어요. 막 애들이 쉽다고 하는데 저는 쉽지 않았거든요. 영어 수업. 아무튼 영어 수업이 어렵다. 발목을 잡는 건 영어다. 여기 파운데이션 입학 기준이 IELTS 6.0인데 자기가 이제 7.0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준비를 잘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어를 잘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화학생명과학을 조금 더 공부해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배운 이 화학생명과학을 영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연습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브리스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앞쪽에 그 학교가 있고요. 요 여기 킹스타운이랑 여기 콜린시 그린이랑 화이트 레이디스 로드 이렇게 세 가지 가장 학생들이 많이 사는데 제가 여기 살았었거든요. 1번. 여기가 완전 시티 센터예요. 그래서 서울이나 그런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전 이쪽으로 이번에 여기 3번 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스러운 도시에 살고 싶다 하면 저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한번. 화이트 레이디스. 희주는 런던에서도 살아봤고 지금 브리스톨에서 살잖아요. 브리스톨이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런던보다는? 좋은 거 나쁜 거 하나씩만 합시다. 런던의 인프라는 사실 따라갈 수는 없어요. 타워브리지로 갑자기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박물관 갑자기 지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약간 그런 아이코닉한 건 없지만, 약간 영국스러운 그런 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되게 자연이랑도 가깝고, 그리고 런던보다 작은데, 작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오르막이라서 다리가 아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작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심하다. 근데 되게 아름다워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맨날 1등으로 꼽히는 게 브리스톨이에요. 되게 좋은 도시. 부자 도시. 여기가 가장 약간 옛날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항구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독일한테 폭격을 받았던 도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반은 날라갔어가지고 지금은 뉴 브리스톨이라고 하고요. 반 남아있는 곳, 폭격에서 피해를 덜 받은 곳은 올드 브리스톨이라 해가지고 그쪽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올드 브리스톨을 좋아합니다. 저도요. 제가 다니고 있는 스웨이 대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캠퍼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필립톤 캠퍼스는 저희 해부 생리 같은 약간 이론적인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링포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동물, 티칭 애니멀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동물을 다루는 연습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스웨이 대학에서도 이 스웨이대 오기 전에도 이런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되게 중시하는데 오고 나서도 되게 실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스웨이 대학은 실습이 선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프리클리니컬이라고 해가지고 테크니션, 그러니까 수의 간호사들이 하는 동물 다루는 일들을 12주간 하고요. 그리고 클리니컬 해가지고 실제 의료 행위를 하는 실습을 4, 5학년에 걸쳐서 또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녀왔는데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실습이 가능하거든요. 요 조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한국에서도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1학년 때는 제가 좀 전까지 공부하던 1학년 과정은요. 앞으로 4년간 공부할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생리학, 해부학, 그리고 조직학 이런 수업에 대해서 그냥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질병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 고양이, 말, 양, 그리고 소 이런 거에 해부, 생리, 조직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애니멀 헬스 사이언스라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습 때 말씀드렸듯이 프리클리니컬에 해당하는 애니멀 매니지먼트라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1학년 때. 1, 2학년 때 둘 다 하거든요. 2학년 때는 요 AHS, 애니멀 헬스 사이언스, 그리고 애니멀 매니지먼트 AEM 두 개를 심화해서 또 하는 게 2학년이고요. 2학년 때는 질병에 대한 베이스를 깔기 시작해요. 저희가 동물을 치료하려면 질병을 알아야겠죠. 그래가지고 이 질병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1학년 때 공부하지 않은 돼지, 닭, 물고기, 파충류 이런 익소틱 애니멀스에 대한 그런 수업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애니멀 매니지먼트 이 동물들을 다루는 방법을 공부합니다. 이제
3, 4학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병이 뭐가 있는지, 이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 뭐 이런 질병 치료의 요 병과는 어떠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3, 4학년이고요. 이때부터 이제 임상에 직접 들어가서 벳이라고 벳이라는 그런 자격을 받고 이런 수술도 하고 환자도 직접 만나고 합니다. 아까 전에 1, 2학년, 1학년 수업을 심화하기 2학년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학년 수업 때 이런 걸 시작하고 4학년 때는 이걸 심화해서 또 수업을 합니다. 이제 5학년이 되면 거의 수의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농부분들이나 아니면 오시는 보호자분들이나 다 이런 만나고 싶다 하면 저희 만나게 되는 거고요. 뭐 실제로 수의사가 된 거니까 5학년 때는 이 보호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런 진단 치료 같은 것도 하고요. 이 수의사라는 직업이 혼자 수의사 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요 여러 가지 팀이 있어요. 한국은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것 같은데 수의 테크니션이라 해가지고 간호사 그리고 요 격리 봐주시는 분 그리고 또 상담해주시는 분 이렇게 분업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팀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는 5학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가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받게 되는 시간표가 이거거든요. 이게 받게 되는 시간표예요. 아웃룩이라고 그 이메일에 그 시간표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시간이 비어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시간에 절대 놀라는 게 아니고요. 전에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런 회색으로 된 부분은 다 온라인 수업이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자기가 계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런 거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장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인디펜던트 스터디라고 되어 있죠. 이 시간에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걸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일주일에 4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주 5일 공부한다 치면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 걸 교수님들이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어학원 다닐 때랑 파운데이션 과정이랑 이 여유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바빠집니다. 뭔가 여기 저희 시험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영국 시험은 의외로 한 방입니다. 1년에 한 번 보는데 제가 말씀드린 과목 있잖아요. 애니멀 매니지먼트랑 애니멀 헬스 사이언스 그리고 여기 PS1이라고 있어. 이건 프로페셔널 스터디라는 건데 약간 그 기초적인 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데 어떤 경영 철학이 있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과목은 이거 객관식 서술형 둘 다 보는데 요 프로페셔널 스터디 같은 경우는 MCQ 객관식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프로페셔널 스터디는 한 하루 전에 공부해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애니멀 매니지먼트랑 애니멀 헬스 사이언스가 이 과목 하나처럼 느껴지만 여기 가지치기로 나와 있는 그런 공부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복습, 뭐 예습, 본 강의, 그리고 복습, 그리고 반복. 저는 2회독하고 봤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긴 있더라고요. 3회독 정도는 해야 좀 여유롭게 시험을 볼 수 있다, 자신감. 이 DIQ 퀘스천은 데이터 인사이트 퀘스천이라는 건데 요거는 해부 같은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본 거가 사진으로 딱 주세요. 그럼 거기에 밑에 그냥 타이핑 해야 돼요. 그냥 풀로. 그 스펠링 틀린 거 없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시간이라고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유급,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유급이라는 좀 무서운 제도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요 과목을 우리 시험 봤잖아요. 시험 봤는데 50% 그러니까 C가 나오면 무조건 유급이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섭게 한 번에 딱 너 유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번 떨어지면 아 너가 이번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봤을 수 있대.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재시험을 기회를 주고요. 근데 그 재시험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이 돈을 다시 내고 쌩으로 다시 뭐 1년 과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무서운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전 세계 공통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직업 일정 수준 안 되면 무조건 유급입니다. 그리고 휴학은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휴학을 하게 되면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비자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1년 휴학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4년 학생 비자가 기본이거든요, 학생 비자는. 4년 학생 비자를 다시 받는 비용, 건강 비용 포함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을 다시 내고 그거를 휴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참고 끝까지 할 것이냐 요거에 생각을 두시면 돼요. 이게 막 앞에까지는 힘들다 어렵다 쉽지 않은 공부인데 졸업하게 되면 엄청 달콤해요. 이게 수의사가 영국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직업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84,000파운드 요 정도 버는데 요걸 하나로 하면 1억 4천만 원. 1억 4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좀 희망이 있죠? 고생해서 공부해서 졸업하면. 그리고 잘 이렇게 조금만 막 개업 수의사 이런 거 하시면 막 3억까지 보시는 분들. 이건 무궁무진해요.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의 기준은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취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없이 계속 다닌다. 요런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 내용에 대한 출전을 여기 제가 남겨놨고요. 혹시 자료 필요하시면 선생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국에서 실습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 실습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제가 한국 실습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희 친척이 다 부산에 사셔서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서 실습을 하고 왔거든요. 이 말은 지금 저희 부산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앞말입니다. 요거는 그냥 멋있어서 제가 찍은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과장의 말들은 이렇게 매주, 매일 이렇게 엄청 심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경마 나가기 전에는 이런 다른 말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주행 테스트 이런 걸 합니다. 얘가 잘 여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지 요동을 치지 않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하고요. 얘네가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하니까 매일 아프겠죠? 다리를 전다든지 마비가 온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수의사에 대해서. 수액도 주고 비타민 주사도 주고 골마병 주사도 해주고 거의 운동선수예요. 프로 운동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마기동물병원이라는 곳에서 말수의사 두 분이랑 일을 하고 왔고요. 2주 동안. 그리고 요거는 실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와서 하는 실습. 프리클리니컬에 대한 설명인데요. 실습은 총 12주를 하셔야 되고 2학년 여름방학 8월 중순까지 모든 걸 완료해야지 진급이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 후유급이에요. 그래서 실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필수인 거는 레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1학년 때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건데 4월이 되면 영국에 양을 많이 키우거든요. 걔네들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요거를 돌봐주고 그리고 출산을 도와줄 그런 학생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꼭 가야 되고요. 이거 말도 필수고요. 그리고 데이리 캐틀 젖소 농장에서 하는 거. 아니면 젖소 농장 아니면 도축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몰 애니멀스는 개고양이 그리고 돼지나 닭. 요거 두 개는 선택이거든요. 자기가 만약에 돼지를 하고 싶다 하면 돼지를 하면 되고 뭐 닭을 할 수도 있고 익소틱스는 햄스터, 기니피그, 거미, 도마뱀 이런 동물 익소틱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하는 그런 실습도 있고 동물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실습 과정은 일단 실습 신청을 하고요. 실습 신청은 저희가 노가다로 다 찾는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이 리스트를 줘요. 뭐 여기 스몰 애니멀스 개고양이는 이런 보호소들이 있어 여기 가서 해. 뭐 이런 게 있고요. 동물원 같은 경우는 해외까지 이렇게 리스트를 다 짜줘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컨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저는 둘 다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얘네들 이메일 많이 본다고 하지만 뭐 농부분들 많이 바쁘기도 하고 그러셔서 이메일 잘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랑 이메일로 컨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좀 합의가 되면 학교한테 나 이거를 컨펌 받았다. 나 이때 실습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 SAL이라는 프로그램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때 실습을 하고 와서 기록을 하고 뭘 이렇게 경험했는지 기록을 하고 뭐 농부분이나 수의사님한테 이런 걸 했다라는 인증 그런 폼이 있어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학교한테 승인을 받으면 뭐 실습 2주 실습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 SEL 그 사이트에 있는 제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요페치앤드 팜이라는 데리 젖소농장 그리고 마리유크라인 이거는 한국에서 한 그 말 실습 그리고 그린사이트팜은 이거는 양 단용 이렇게 3개 완료했고요. 2학년 여름까지 3개 더 하면 프리클리니컬을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기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애니멀 핸들링 앤 허스밴더리. 그러면 뭐 내가 여기서 동물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해서 또 쓰고 그리고 어떻게 다른 분들이 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찰한 것도 쓰고요. 사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티끌만한 거를 태산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써야 돼요. 좀 자랑하듯이. 나 이런 거 할 줄 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프로덕션은 이거는 양 그거 출산 도와주러 가서 한 거고 뭐 여기 내용은 뭐 한참 그냥 저는 그 양들이 아기를 낳을 징조를 계속 관찰하고 뭐 그런 징조가 보인다면 농부한테 전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손이 작아서 농부가 부르면 가서 꺼내줘 이런 역할이었어요. 그냥 그런 거를 이렇게 되게 멋있게 적은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이런 걸 줘요. 그래서 요거 핸드북 보고 어떻게 농장에 연락해야 될지 그리고 뭘 준비해 가야 될지 준비물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다 나와 있고 모르는 거 메일 보내면 거의 하루 안에 답해 주시고요. 여기 같은 메일장 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찾을 건지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뭐 숙소 그리고
그리고 그 숙소랑 어떻게 밥을 먹어야 돼, 숙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뭐 소들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이런 조건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요. 여기 커먼즈 투 익스펙트 여기는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이런 걸 알려주고, 그리고 또 농구랑 어색하잖아요. 둘이만 있으면. 그러면 스몰 토크 할 수 있게 이런 작은 질문들도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게 좋은 분위기에서 실습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레밍, 양 실습, 그리고 개고양이 실습 요거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 실습 같이. 제가 요번에 한국에서 실습한 그런 사진 조금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말이 이가 되게 잘 닳고 뾰족해져요. 그거를 치료해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건 소독해서 입 헹궈주는 거. 그리고 말들이 말 안 듣는 애들 멱살 잡는 게 콧뚜레라니거든요. 그런 거 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애들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눈에 얘네들이 장난치다가 부딪혀요. 그러면 안구 검사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체온 측정. 모든 대동물들은 대부분 모든 것들을 똥구멍에 손을 넣어서 하거나 체온도 다 그렇게 잽니다. 아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